국민연금 받으면서 월 112만 원 더 버는 63세 맞춤 비법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할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에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 112만 원의 비밀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후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갖고 계시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노후 일자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5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51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차감되는 구조인데요. 만약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약 17만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후 일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11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전혀 감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고 계세요.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112만 원의 비밀인데요. 65세 이상이 되어도 월 112만 원을 벌면 112만 원 전액이 소득 공제되고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3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월 15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남은 38만 원의 30%인 약 11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 112만 원까지는 마음 놓고 벌어도 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노후 소득 설계에 딱 맞는 황금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112만 원 법칙은 2020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소비자물 가지수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기도 하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생활비는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시는 김씨 65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셨고 지금은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주 4일 오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시며 2명의 자녀는 모두 독립했습니다. 김씨의 월 소득을 자세히 계산해 볼게요. 우선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니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되는데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5천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월 40만 원 전액을 받게 되니 더욱 좋아지겠죠. 여기에 근로소득 월 112만 원을 더하면 총 196만 원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약 6만 원과 소득세 약 2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도 약 188만 원의 생활비를 매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다양한 복지제도 혜택을 통해 월 5만에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비 지원,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이 있는데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활용하면 총 200만 원대 초중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셈입니다. 김 씨는 평소 취미로 등산을 즐기시는데 이런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죠. 다음은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박 씨 67세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32년 동안 근무하셨고 현재는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 알바를 주 3일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월수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손주들을 돌보거나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박 씨의 경우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이니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되어 월 2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박 씨의 경우 90만 원 마이너스 51만 5천 원 감액률을 적용해 약 6만 원 정도가 깎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근로소득 112만 원을 합하면 총 230만 원이 되고 건강보험료약 12만 원과 소득세약 4만 원 정도를 제하고도 약 214만 원 수준이 됩니다. 복지제도 혜택 역시 김 씨와 비슷하게 월 5만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총 220만 원 안팎의 생활비가 마련됩니다. 이 정도면 서울 근교에 사는 박 씨 부부가 매달 외식도 즐기고 분기마다 국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또 다른 예로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이 씨 66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 씨는 소규모 자영업을 20년간 하시다가 사업 부진으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는 일찍 사별하셨고 현재 혼자 살고 계시는데 동네 마트에서 진열 담당으로 일하시며 월 11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씨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주 3일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씨는 국민연금이 적어 기초연금 34만 원을 전액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11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74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약 168만 원의 월 생활비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복지 혜택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임대주택 지원 등까지 더하면 18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부부보다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과 함께 가끔 취미활동을 즐길 여유도 생깁니다. 또한 이 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소득과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최 씨 64세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셨고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112만 원의 근로소득은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 씨는 현재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월 110만 원을 벌고 계시는데 이를 공무원 연금 220만 원과 합하면 총 330만 원의 월 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도 약 300만 원의 안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되는 것이죠. 최 씨처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여전히 112만 원의 비밀을 활용해 효율적인 노후 소득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니 112만 원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연금 수령액에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내 연금액과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매년 5월에 꼭 확인하세요. 왜 5월이냐고요?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바로 5월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를 통해 현재 내 연금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변동될 때는 기초연금 감액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 연금 수령액과 향후 예상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인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 여부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팁.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미리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60만 원, 2인 가구 약 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니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혜택이지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있지만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팁. 노후 소득 설계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를 열고 연금 예상액, 기초연금, 근로소득을 합산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A사 용지를 준비해 세로로 3칸을 나눕니다. 첫 번째 칸에는 모든 수입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적고 두 번째 칸에는 필수 지출식비, 주거비, 의료비, 공과금을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여가와 비상금 등 선택적 지출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달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부족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생활비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추가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50대라면 아직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릴 수도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반부터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자산 중 일부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팁으로 부부가 함께 계신 경우 부부 모두 각자 112만 원씩 총 224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부부 중 한 명만 일을 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연금 감액 없이 최대한의 가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각자 112만 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면 두 분 모두 연금 감액 없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김밥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한 분은 경비, 한 분은 청소 일을 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구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의 경우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 월 400만 원 가까이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부부가 함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한 분은 주차 관리, 한 분은 민원 접수를 담당해 각각 110만 원씩 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근로소득 220만 원을 더해 매달 32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셈이죠. 다섯 번째 팁은 노후 일자리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112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 3일에서 4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로는 아파트 경비원, 주차관리원, 마트 진열 담당, 식당 주방보조, 카페 서빙, 택배 분류작업, 공공기관 안내데스크, 학교 교통지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 딱 112만 원 법칙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으니 미리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월 200만 원대 생활비를 마련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팁도 드리자면 우선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매일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해야 근육량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혜택이 더 많아지니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2년마다 받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도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노인 특화 검진이 추가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요가, 수중운동,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일거리를 넘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도 적극 참여해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활동이 활발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절대 잊지 마시고 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을 합산해본 후 생활비 목표를 세워보세요. 근로장려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12만 원의 비밀과 함께라면 더 이상 일하면서 연금 때문에 손해본다는 걱정은 사라질 겁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른데 1957년에서 1960년생은 62세,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3년에는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니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또한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경우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던 분이 5년간 수급을 미루면 약 36%가 증액된 68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특히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소득이 안정적인 분들이라면 말이죠.
반대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